용산통신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의외인 댓글을 좀 봤습니다. 그게 제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비꼬거나 조롱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받아 마땅합니다. 이 조롱이라는 말이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비판거리조차 안 되는 상황은 문제인 거죠. 요지는 간단한데,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이 두 자연인의 관계, 지금 현 정권의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상호 교환되는가, 그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 김건희 씨의 어머님이 주가 조작이나 부동산 사기, 그다음에 그냥 일반 사기, 이런 범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피의자는 김건희 씨 어머니죠. 그래서 김건희 씨 어머니가 자기가 피의자가 되었을 때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자기 딸을 보낸 겁니다. 자기 딸을. 이것 자체가 이제 판검사들의 문제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피의자로부터 이를테면 돈이나 성상납을 받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김건희 씨가 여러 명의 다수의 검사들하고 동거를 했죠. 이거 다 신문 나온 거니까요. 한동훈 장관님, 저 고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소송을 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몇백억, 몇천억을 날렸는데? 그러니까 이 검사들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검사들이 다 소위 말해서 옷을 벗었어요. 검사직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죠. 그중에서 이제 양재택 변호사, 뭐 그 판에서는 똑똑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장래에 법무장관 검찰총장 감이라고 했는데, 양재택 씨하고는 오래 살았고 그 사실혼 관계죠. 그 치매 시어머니가 명신아 너 어디로 갔니? 우리 명신이가 왜 딴 데로 시집 갔냐? 우리 명신이 어디 갔냐? 막 명신이가 왜 시집을 가? 내 며느리인데 막 이런 장면이 중계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딸을 검사나 판사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타자가 윤석열 씨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12살 차이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나이 차가 꽤 있는 거죠. 윤석열 씨는 기러기 아빠도 아니고 이제 미혼이었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버림으로써 김건희 씨 모녀가 저지른 범죄는 다 무죄 처리가 된 거죠, 지금. 김건희 씨 모녀가 지은 죄는 다 무죄 처리되고, 이재명 씨나 전 민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차없는 형벌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고 검사를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김건희 씨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재명 씨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권이 계속 이렇게 갈지, 김건희 씨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정권 교체가 될지,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뭐 어떻습니까? 문제는 유흥업소가 아니라 더 나쁜 거죠. 피의자가 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의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여성성을 극대화해 와서 자원화한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죠. 과잉 자원화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갖고 오죠. 물론 어느 정도 많은 여성들이 자기 몸을 자원화합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찬양하고 그것이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협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남성들한테
몸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무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혐의자가 선거를 치르면서 영부인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의 치부이자 검사 사법부의 치부이죠. 그래서 제가 김건희 씨를 비판한다고 해서 여성 혐오라고 하시는 페미니스트 분들은 저는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경원 씨가 이번에 굉장히 고전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저는 뭐 나경원 씨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경원 씨는 서울법대를 나온 판사잖아요. 엘리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엘리트하고 에이스는 어떻게 다른가? 이건 간단해요. 엘리트는요, 엘리티스즘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트와 엘리트주의는 다른 말입니다. 엘리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엘리트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도 아니면서 엘리트인 척 하는 게 엘리트주의잖아요. 실제 엘리트는 없어. 그러니까 엘리트하고 엘리트주의는 굉장히 다른 말이죠. 어쨌든 김건희 씨가 이런 거죠. 나경원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여성들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차이 없다. 이거 굉장히 성차별적인 생각이죠. 여성들이 왜 다 똑같습니까? 구조적으로 같은 억압적인 집단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성이 있지만 여성들의 차이를 동일하게 묶는 게 가부장제인데 여성들의 차이를 동일하게 묶는 게 가부장제죠. 흑인들도 오바마서부터 다른 사람까지 이게 다양해요. 근데 그 개인적 차이를 다 무시하고 다 흑인으로 보는 게 인종차별주의 아닙니까? 여성들은 마치 다 똑같다. 이게 가장 성차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자기의 여성성으로 남성들한테 접근한 여성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에 가장 적나라한 케이스가 김건희 씨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내가 권력 있는 남자만 잡으면 다른 여성들 공부를 열심히 하던 여성운동을 열심히 하던 성실하게 일을 하던 너희들 다 아웃이야. 여자 팔자는 남자를 누구를 잡는가에 따라 달라져. 이 사고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소위 영부인이 된 거죠. 이 사회 정의는 여성이 혹은 장애인이 이주 노동자가 똑같은 성원권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것이 사회 정의지 여성이 남성을 통해서만 성원권을 가질 수 있다면 여성들은 끊임없이 권력 있는 남성을 택하겠죠. 양재택이냐 윤석열이냐. 그런 사회가 되면 여성의 지위는 계속 남성의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 요인이 실력이 또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김건희 씨의 사안은 아주 간단한 사안이고 역사상 언제나 이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여성들이 언제나 어느 사회나 있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부분은 드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권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검사들과 피의자 간에 성적 거래를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지 어떤 여성이 성산업에 종사했다 안 했다로 문제 삼아서는 전혀 문제의 본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계급적인 문제로 성산업에 종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젊고 예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아주머니들입니다. 생계 부양자들이에요. 물론 그 폭은 굉장히 넓지만 우리가 보통 템프로라고 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입니다. 이 성매매는 계급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매매 자체는 반대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사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제도 개혁을 하고 도움을 줘야지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여성들을 낙인을 찍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5배속으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네요. 이런 거죠.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군인은 존중합니다. 성매매 제도에는 반대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또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사기쳐가지고 그 돈으로 온 몸을 다 가꾸고 검사들하고 동거를 했죠. 그러니까 여성 피의자와 성적 거래를 한 검사들, 이 사람들을 잡아넣어야지.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지. 김건희 씨가 유흥업소 종사자인데 유흥업소 종사자한테는 낙인을 찍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가 돌아가는 거는 현실도 아니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를 비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일단 피의자하고 검사하고 혹은 판사하고 접촉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판사 교체나 검사 교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를 한동훈 씨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분명히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검찰개혁 문제를 안 건드리고 이걸 갖다가 젠더 문제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이동시키는지. 그러니까 검찰이 사법체계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거나 남용하고 있고 김건희 씨가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공화국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지금 매일 일일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탄생 자체가 그 뿌리가 검찰개혁의 문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정권처럼 검찰 제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없고 또 동시에 일부 검사 집단의 여성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누적된 병폐로 탄생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일부 검사들이 피의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이제 대통령 부부의 탄생으로 이어진 희대의 사건이었죠. 대통령의 부부 관계가 이렇게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정행위로 만난, 이거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과 헌법 정신과 사법 서비스 자체를 문제 제기해야 할 중대한 사건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분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죠. 오늘은 이만 할까요?